지금부터 Q&A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채팅이 너무 오는 것은 저희가 보고는 있었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Q&A 세션 맨 마지막으로 좀 밀어놨습니다. 좀 기다리신 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보면 되는 거죠? 그 위에는 다 안내했던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 안내시고, 예. 요거부터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동영상 강의가 아닌 줌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기능이 이번 통합 플랫폼에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강의 내용도 있었는데 조금만 더 말씀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 설명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관리자 화면에서 그 온라인 수업이 아닌 실시간 수업을 추가를 할 때 그 회의실에 대한 링크, 줌뿐만 아니라 뭐 웹엑스라든가 구글 미트에 대한 회의실에 대한 링크를 입력을 해서 그 실시간 수업을 생성을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 앞선 시연에서 보셨듯이 컨텐츠를 쭉 시청하다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에서 실시간 수업이 언제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해당 실시간 수업에 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줌에 먼저 만약 유료 계정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줌에서 강의를 생성하신 이후에 그 링크를 저희 플랫폼에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교육생 인적사항 수료 인원, 수강 과목 등 교육 정보를 저희 기관 시스템과 공유 가능할까요? 이 저희가 API 연결해가지고 풍기가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 시야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교육생 인적사항이라든가 수료인원, 수강 과목 등의 교육 정보를 연동을 통해서 오기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화면에서 제가 오늘 시연에서는 UI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렸다라고 하면은 사용자 계정을 엑셀 일괄 업로드를 통해서 등록한다던가 과정을 엑셀 일괄 업로드를 통해서 생성한다던가 하는 등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만약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엑셀로 추출해서 저희 쪽 양식에 맞게 입력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뭐 자동은 아니지만 일괄로 생성을 해서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 최종 성적 같은 경우에도 엑셀로 반대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엑셀 다운받으신 이후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다시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자동으로 공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엑셀로 일괄 업로드, 일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아마 반대의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그 데이터를 자체 기관 쪽으로 이관하고 싶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엑셀로 일괄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저희 거에서 다운받아서 네네. 그쪽에 연결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교육 대상일 경우 내용을 영어로 입력하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꿀과 연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관리자 페이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과정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대상이 저희 거의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자 페이지는 국문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두고요. 저희 영문 포털이나 학습자 입장에서의 화면은 국문과 영문으로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영문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해외에서 접속할 경우 외국인 교육생을 위한 영어 버전이 있나요? 동일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포털과 학습자 화면은 기본적으로 영어와 국문 두 가지를 제공하고요. 기본 세팅은 영어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매뉴얼이든지 뭔가 어떤 사항을 질문 주시는지는 파악은 어렵지만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영어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학습자로 로그인 하셔서 보시는 모든 페이지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해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가 조금 질문의 방향을 의도를 정확히 인지 못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플랫폼 자체는 두 개의 언어를 제공하고요. 국문과 영문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제공하고 향후에 저희가 그랜드 오픈이 되었었을 때
그 학습자가 언어를 선택했었을 때 그 모든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문으로 변경이 되거나 다시 영문으로 되돌리거나 이런 그 언어 변경 버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게시 글이라든가 그 가정 내에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실제 관리자를 통해서 입력되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을 계획하실 때 이 가정이 해외 교육생을 위한 가정이다라고 하면 컨텐츠를 영문으로 혹은 해당 그 국가의 언어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내용 자체를 번역을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해당 플랫폼 사용 설명은 연수기관이 직접 연수생에게 진행하나요? 아니면 코이커와 콕스에서 진행하나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기관 쪽에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그 관련 그런 세팅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추가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생을 위한 수업 알람 기능이 있습니까? 연수생을 위한 수업 알람 기능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 논의가 됐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해외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문자나 알림톡 등은 제공하지 않고요. 이메일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 비밀번호 찾기라든가 아이디 찾기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그랜드 오픈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 주요한 이벤트에 메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연수 종료 후에 출결 현황 등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는 최종 성적부터 출결 현황까지는 모두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선생님, 알람이 그냥 강의에 대한 알람 이메일로 가능한가요? 네, 이메일로는 저희가 달아드릴 수 있는데 문자나 알림톡은 그렇죠. 해외 사용 때문에 어렵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림 기능이라는 게 알람을 어느 디바이스로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제 핸드폰이 각 나라에 정말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일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메일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 답변을 드린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시간 강의로 진행하게 되면 콘텐츠 구성에 가서 과목 수만큼 차시를 만들고 페이지별 콘텐츠 구성에 강의안만 올리면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시연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실시간 강의라든가 오프라인 강의는 사전 제작된 컨텐츠가 아니고 해당 과정에서 운영상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컨텐츠 구성에 가실 필요 없이 운영 모드에서 바로 실시간 과정이나 오프라인 과정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차시를 만드신다기보다 과목 수를 만들고 페이지는 따로 구성하실 필요 없고 아까 보여드린 안내 메시지랑 링크만 걸면 실시간 강의를 생성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뭐 저희 쪽에서 제공해드리는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실제 그 테스트 계정을 활용해 보시면서 실시간 강의 생성해 보시면 좀 명확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테스트 계정과 그 테스트 페이지를 공문과 저희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 통해서 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연수생이 아닌 관리자도 타 기관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컨텐츠는 해당 기관의 고유 자산이고 고유한 그 리소스이기 때문에 관리자로 들어가서 타 기관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생 입장에서는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아까 과정을 개설을 하는 환경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과정 개설 관리에서 추가를 죄송합니다. 개설된 과정 안에서 운영 설정을 변경을 할 때 지금 현재 보시면은 모든 기관이 활용 가능한 컨텐츠라고 그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기관의 사용자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플랫폼을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노출은 되지만 수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 전용으로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A 기관하고 B 기관이 통합으로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기관을 타 기관 활용 허용을 해서 어떤 기관에만 이 기관의 그 수강생만 수강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제약을 걸어 주실 수 있는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A 기관의 관리자인데 B 기관에서 어떤 영상을 올리고 있는지들은 관리자 계정에서는 조금 확인이 어렵고요. 연수생 계정이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관이 전체 공개로 걸어놓거나 우리 기관에 공개로 걸어놓은 과정들에 대해서만 수강 신청해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제공한다, 별도의 강의실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강의실에 있는 컨텐츠는 보기가 어려우십니다. 저는 제 질문 조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잠깐 참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 속도 조절 기능이 있다는데 영상 속도를 높였을 경우에도 출석 인증 시간에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요거는 답변 혹시? 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내용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답변 드리면 이 영상 속도를 올렸었을 때 출석 인증 시간에 반영하는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접속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출석 인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크바라던가 아니면 배속 재생은 제한이 되고요. 출석 인증이 그러니까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시크바나 배속 재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뭐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했었을 때 시크바나 배속 재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 제어를 원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게 범정부 플랫폼인 그거를 감안했었을 때 가장 그 일반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가 만약에 이게 페이지만 봐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한 5초 정도 뒤부터 바로 시크바라던가 배속 재생이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30초 이상 들어야지만 출석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30초 이상을 보고 출석 인정이 지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시크바를 이동한다던가 배속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자체적으로 올린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어가 가능한데요. 소셜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어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인정 시간을 세팅하실 때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은 저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정 시간을 별도로 세팅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그 다음에 이제 배속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인증 시간을 세팅을 하지 않으면 네.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인증이 되니까 네. 그때 그냥 바로 배속이라던가 시크바를 제어하실 수 있는데 네. 인증 시간을 세팅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인증 시간 이상을 보고 인증을 받아야지만 배속이라던가 시크바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까지 다 질문 답변이 됐어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채팅. 그리고 참고로 동영상이 플레이되고 있는 동안에만 출석 시간을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분 동영상이 출석 인증 시간이 보통은 10분으로 잘 잡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스트리밍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영상이면 한 7분, 8분 이렇게 잡으시는데 뭐 어쨌든 이게 출석 인증 시간이 10분인데 3분 정도 보다가 일시 정지해놓고 7분 흐르더라도 저희가 3분만 카운트를 하지 동영상을 멈춰놓은 7분을 봤다라고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0월 4일부터 교육 시장인데 플랫폼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플랫폼은 사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월 4일부터 시작 일정이시라면은 이번 플랫폼은 사실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은 10월 말부터 시작하는 과정이고요. 이것 또한 되게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정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수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여러 명일 경우 관리자 계정이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 개 가지고 동시 접속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계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나 계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상위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위 계정에 관리자 계정을 추가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님께서 기관관리자 아이디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권한의 기관관리자 아이디나 아니면 그 하위에 있는 과정 운영자 아이디 계정을 여러 개 별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 웨일, 크롬, 사파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 상관없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익스플로러는 이제 네. 사용이 만기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모든 브라우저는 저희가 사용을 일단 3종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사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엣지하고 크롬하고 그다음에 사파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출석 체크의 경우도 QR로 생성하는 건가요? 현재는 오프라인 수업의 경우에만 QR코드를 생성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실시간 수업 도구와 이번 사업에서는 API 연결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실시간 수업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눌렀는지 아닌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QR코드 생성은 아직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시간에서 출석 버튼을 눌러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QR코드를 한번 찍어볼까 사실 동일한 의미 아닌가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참여하기 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남겨주십시오. 10월 마지막. 네, 10월 마지막 주 연수 시작인데 해당 플랫폼 사용에 대해서 연수 대상 기간에도 안내가 별도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수 대상의 수험 기간을 말씀 주시는 걸로 봤습니다. 네, 연수생들의 영어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줌 등의 기존 플랫폼 사용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사실 질문. 수험 기간 쪽에 안내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저희 코이카 사업이라고 전제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I 나갈 때는 보통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같이 안내가 되는데 이제 10월 말 과정의 경우에는 아마 TBD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TBD로 나갔을 건데 이제 이 시점에서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기관 쪽에서 연생들한테 안내해 주셔야 되고 아까 그 앞선 질문에서와 같이 플랫폼의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도 별도로 여생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줌이나 뭐 저희 플랫폼이나 사실 영어로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게 이제 웹 브라우저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서 다국어 언어가 지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줌과 이 플랫폼의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줌을 사용해도 줌과 저희 플랫폼이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희는 일단은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문과 국문을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분이나 해당 그 기관에서 올리시는 컨텐츠의 언어를 아마 따라가게 될 텐데 줌으로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해당 언어로 수업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라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쪽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실시간 수업으로 줌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실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전 제작한 컨텐츠가 해당 연수생 그들의 언어로 제작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올려서 사전 제작된 컨텐츠를 서비스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담당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줌 같은 것들은 뭐 별도의 플랫폼을 어디 들어오고 로그인하고 막 버튼을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링크만 공유하면 되니까 연생들이 영어가 되지 않아도 좀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전체 과정이 다 줌으로만 진행되는 것인지 분명 영상 강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곳을 어딘가에는 이제 업로드 하셔야 되고 그게 클래스룸이 됐건 저희 플랫폼이 됐건 좀 플랫폼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전혀 없이 이제 줌으로만 실시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저희 담당자 쪽으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실시간 화상 교육 타입으로 과정을 등록하고 링크로 교육을 참여시켰을 때 출석 여부가 체크되면 참석 시간이 기록이 되는지요?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는 API 연결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클릭을 했었을 때 출석 여부가 체크가 되는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참석 시간을 수집을 하려면 뭐 줌이든 웹엑스든 해당 연동되는 시스템에서 해당 시간을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번 사업 범위에서는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오지 못하지만 줌에서 그것을 뽑아낼 수는 있나요? 그거는 이제 각 도구에서 제공해 주는 그렇죠. 범위에 따라 달라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렵고 그쪽 플랫폼들이 다 다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춰서 추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서 보여지긴 않더라도 이제 줌 결국에는 줌이라는 플랫폼에서 링크를 생성해서 저희 쪽으로 옮기는 거고 저희한테 대해서는 보여지진 않지만 결국 줌에서는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줌에 접속해서 그 기능을 가져올 수 있지는 않나요? 그 접속이라는 의미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API나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라이브 세미나까지는 지원을 하되 그러한 줌이나 뭐 웹, 뭐 에덱스나 이런 그
다른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저런 기능까지 API로 연동해서 가져오는 기능까지는 이 사업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능 연동이라던가 데이터 네. 연동은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고요. 이게 그리고 유료 라이센스하고도 조금 네, 맞물리는 네. 이슈여서 이번에는 조금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 플랫폼들은 어떤 플랫폼을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벤더 사이의 운영 정책에 따라가고 그 어떤 부연 범위나 이런 것들이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축 사업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담당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후에 좀 더 정리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예. 촬영 사업 담당자는 각 부처에서 제가 이 질문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주신 질문인데요. 하위 질문이랑 같이 먼저 답변을 드려보고 예, 네. 네. 일단 하위 질문을 먼저 제가 대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아래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되는지 같이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안 드렸다면 다시 한번 채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발주받아 제작하는 업체에서 관리할 때 제작 업체에서 영상 자료 강의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제가 오늘 시연에서 그 시간 관계상 그 위탁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조금 못 드렸었는데요. 지금 아마 비슷한 질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그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으신 이후에 중간관리자 계정을 발급받으시면 사용자의 계정 관리에서 아까 저희 김한석 대리가 설명드렸듯이 제 계정의 권한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권한을 가진 계정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정 운영자라는 형태의 권한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부 001이라고 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면요, 뭐 콘텐츠 001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콘 001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운영자 계정을 하나 만들고 아까 제가 개설했던 이 과정에 실제로 가정 운영자를 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선택해서 배정을 해주고 이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준 이후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배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하나 더 열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 운영자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해당 계정 담당자는 아마 실제로는 크게 3가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을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담당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운영 준비 단계에서는 콘텐츠를 대신 올려주는 콘텐츠 제작 담당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교나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로그인했었을 때 강사를 튜터 모드로 전환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배정받은 그 담당 과정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만약에 100개다. 그 중에 뭐 30개는 이 업체에서 개발하고 30개는 이 업체에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업체 계정을 하나 딴 다음에 그 해당 과정에다가 이렇게 매핑을 시켜 놓으면 그 업체 담당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서 강의 컨텐츠를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편집하고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쪽에서는 사실상 이 올려준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서 학습자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검수만 진행하시면 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컨텐츠에 대한 위탁 개발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뭐 위탁 운영을 맡길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정을 하실 때 세부 설정을 보시면 컨텐츠만 올리는 그 권한만 부여하실 수도 있고요. 채점까지 다 할 수 있는 권한들도 부여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설정 편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용도에 맞게 권한 부여하셔서 그 위탁 운영 쪽에 맡기시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죠. 근데 제가 조금 추가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요 질문인데 제가 일단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콘텐츠로 업로드하겠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웨비나가 저희 코이카 연수기관에서도 참여하지만 타부처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입장에서 접속을 하셨고 또 질문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이카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별도의 그 영상 제작 업체한테 콘텐츠를 관리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무를 좀 아래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콘텐츠 제작 업체는 사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관리 업무를 저희 연수기관 쪽에 이제 위탁을 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연수기관에서 관리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게 또 저희 코이카 사업에는 또 적합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업이 아니라 또 코이카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또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추후 진행될 연수 과정의 경우 구축된 플랫폼 사용이 필수인가요? 네, 저희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대면 연수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정 운영자 계정은 기관 관리자를 통해 계정을 제공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 운영자가 별도로 직접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관 관리자가 권한을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 운영자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가정 운영자는 본인이 가정 운영자로 배정된 과목에서만 가정 운영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과정에서는 동일하게 학습자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웨이로 가능한 거죠. 저희가 네네. 위에 탑다운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네. 포털을 통해서 가입한 다음에 승급받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절차가 다 가능합니다. 사이버 대학 수강 시스템을 보는 느낌입니다. 저희 기관 담당자들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10월에 당장 연수생분들이 사용하려면 연생분들에게 사용법 설명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별도 언어별 사용법 설명서가 만들어지나요? 네. 실제 운영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테니 기술 지원이 가능하신가요? 네, 일단 운영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 업체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설명서나 저희가 관련된 연수기관 쪽에서 연수생들에게 이 플랫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자료는 저희 쪽에서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는 연수생에게 시아던 플랫폼 사용 방법은 코엑스 사전 OT에서 코엑스에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잘해 주신다고 해도 연수기간 올해 일일이 사용하는 거라 이 플랫폼에 대해 숙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0개 과정을 금년 말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관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교육생의 입장에서 수강 신청을 하려면 개설된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개설된 모든 강의, 기본 연구 또는 홍보 영상 등은 노출이 되는 것인지요? 네, 저희 과정 홈페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희 학습자 페이지에서 이제 코스를 이제 보여드리면 되지 않나요? 네, 아까 저기 데모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어디지? 네. 프리뷰 쪽하고 그냥 상세 강의 내용들 보여주는 페이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이 네, 실제로 강의 목록은 이런 식으로 강의 목록 화면에 전체 목록에 대한 뭐 확인이라든가 검색이 다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상세 화면으로 진입하였을 때 이 프리뷰를 보셔서 맛보기 화면이라든가 이런 강의들을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별도 영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에 When the Republic of Korea wa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international 해당 맛보기 화면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를 접속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로 소팅을 하거나 서칭을 통해서 과정을 찾아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네. 네. 네, 동일한 질문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후 코이카 과정은 교육 형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이 플랫폼을 반드시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의 경우에 초청 연수만 하는 경우는 사실 이 플랫폼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앞으로의 사업을 구성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나 플립드처럼 온라인의 요소가 들어있는 사업의 경우라면 저희 플랫폼을 포함해서 과정을 기획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수생들을 제한하여 수강 신청하게 하려면 연수생들을 사이트에 먼저 가입시키고 해당 연수생들에게만 저희 과정이 노출되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타 연수 과정 연수생이 저희 과정에 등록한 경우 가이드자가 임의로 삭제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연수생 일단 저희 그 시아동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과정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과정 운영 설정에서 모든 기간에 모든 사용자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게 세팅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간의 사용자들만 세팅할 수 있게 처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해당 연수생이 회원 가입할 때 그 소속을 우리 기간 소속으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수강 신청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 연수생이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른 상태에 그 기간 전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수강이 제한된다라고 그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기간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연수생을 먼저 수강 신청을 받고 이후에 관리자가 임의로 수강 취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승인제 과정으로 만드셔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실 승인 방식으로 저희가 마지막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영어 외 사용자의 홈페이지 사용 시 UI 언어는 브라우저의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생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그 회원 가입 시 이메일에 저희가 그 인증 코드를 보내서 해당 인증 코드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회원 가입이 진행되는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나왔던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답변 드리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10월 말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금년도에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기간 쪽에서 많은 문의들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개 정도, 14개 정도의 사업이 지금 테스트 운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연수 기관들에게는 저희 코이카 연수 기관 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의 그 체계를 잡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저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은 저희 그 화면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죠? 네. 제가 그냥 바로 여기서 그 QR 코드 종영 영상이군요. 네, 그러면은 저희 Q&A 세션 이렇게 마치고 다음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션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글로벌 연수와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채팅창을 통해 공유드린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통합 플랫폼에 대한 개선 사항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이니 가능하시면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 화면 이후 청명 관련 영상을 송출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공용 물품을 조달했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아들이 채용되었다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뭔가 편의를 봐준 듯한데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 경우가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희련초입니다.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덕분인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걸까요? 사실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반영을 해서 말이죠. 하지만 행동 강령은 제재 수단이 사실 강해야 징계 정도로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출직, 전문직 공무원 등에서는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불신이 커지며 입법의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됐죠. 실질적이고 동일한 처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합의에 이른 것인데요. 그래서 지난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어 내년 5월 시행하게 됐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상황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어길 시 벌금, 징역 등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 법의 적용 대상은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 등 14,000여 개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행동 강령이 없던 새로운 제도도 있는데요. 최근 LH 직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이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더불어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는 이러한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과 그 가족, 공직자와 가족의 임원 또는 대표로 있는 법인, 단체, 공직자가 채용 또는 임용 전 2년 이내로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인지 등의 여부를 잘 살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적절한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의 신고 의무와 5가지의 제한 및 금지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입니다. 1번,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신고하고 회피 및 기피 신청해야 합니다. 2번,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시 신고해야 합니다. 3번,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시 신고해야 합니다. 4번, 퇴직 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5번,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입니다. 6번, 가족 채용은 제한합니다. 7번, 수의 계약 체결은 제한됩니다. 8번,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은 제한됩니다. 9번,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합니다. 10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